네, 대회 소개를 드렸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시죠? 네, 저희 오늘 온라인 설명회에 준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기수상자인 한그루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응원차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그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이 한그루는 지난 9회 동안 우리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에서 수상한 기수상자들의 모임을 칭하는 명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한그루 선배님들이 도전하시는 새로운 도전자분들께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한그루 선배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분씩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많이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어떻게 얘기 많이 준비해 오셨나요? 열심히 많이 얘기해 보려고 네.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또 꿀팁을 많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저도 잘 들어보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한그룹 선배님들과 함께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자, 일단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 인터뷰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기 수상자 김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기 수상자 최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7기 수상자 허성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9기 수상자 민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위풍당당한 우리 선배님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전에 제가 잠깐 그래도 모셨으니까 질문을 좀 하면서 인터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기대되시죠?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선배들은 어떻게 과연 이 대회에 나가게 됐을까? 왜 지원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하실 텐데 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 김예린 선배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대단하지 못한 이유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도 어떤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해보고 탐구를 해보는 그런 대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 대회를 찾아보다가 이제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라는 대회를 알게 되었는데 이 대회의 취지나 기획 의도가 저희가 하고 싶은 연구와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서 이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이유인데요. 네. 별거 어쨌든 아니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런 학문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탐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순수한 의도고 대단한 의도로 진출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허성범 선배님께서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원을 하셨나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슬슬 내가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이런 고민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작정 찾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면서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갈 수 있는 대회 중에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가 규모도 가장 크기도 하고 연구의 다양성이나 창의성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이 대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정확하세요. 저희 이제 홍보 영상에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뭐 대단하거나 엄청나게 여러분 발굴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창의성에서, 엉뚱한 생각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로 지원을 하시면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선배님처럼 수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사실 이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팀도 꾸리고 주제도 선정하고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동안 좀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조금 나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 하시는 분? 먼저 제가 네. 그럼 우리 답변해 최지은 보도록 선배님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 주제에서 주 재료가 됐던 부분이 담쟁이 덩쿨인데 그 담쟁이 덩쿨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신 분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그 벽에 담쟁이 덩쿨이 이렇게 딱 붙을 때 흡착근이라는 그런 부위가 있는데 그게 되게 희귀템이거든요. 그래서 잎은 보면 되게 많은데 흡착근은 진짜 조그만하고 크기도 되게 개수도 많이 없어서 이제 그걸 구하느라 온 가족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여름에 땀을 진짜 뻘뻘 흘리면서 친구랑 같이 또 가족들이랑 같이 그렇게 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물질과 유사한 물질을 찾았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더 끈끈해졌겠는데요, 아주. 네, 온 가족이 함께 여름에 네. 대단합니다. 일단 이 아이디어부터 저는 사실 굉장히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또 다른 에피소드를 한번 더 들어보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영훈 선배님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실험에 이 닭진드기가 꼭 필요해가지고 꼭 필요했었는데 이 닭진드기를 따로 분양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닭 농가에 가서 직접 채집을 해왔는데 이 진드기가 속도도 엄청 빠르고 이 지퍼백 사이 그 좁은 틈새도 통과할 만큼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 채집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힘들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막 몸이 막 간지러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닭 진드기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심지어 분양을 해주는 곳이 없다면 분양처가 있나 알아보신 거예요. 네, 다 네. 알아봤는데 예. 없어가지고 결국엔 농장에 직접 농장에 가서 채집을 네. 생각만 해도 일단 단어 자체에서 굉장히 작을 텐데 이걸 어떻게 두 분 뭐 지금 덩쿨에 있는 흡착근, 네, 닭 진드기 벌써 에피소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팀을 꾸려서 아이디어를 갖추고 이제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 팀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두 분과 지도교사 한 분과 해서 세 명이 팀이 될 텐데 팀명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팀명은 어떤 아이디어로 짜느냐. 사실 이게 또 팀명에서 오는 임팩트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은 팀명을 어떻게 짰는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허성범 선배님, 네, 팀명이 뭐였나요? 저희 팀명이 매직 포인트라는 거였는데요. 사연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고등학교 때 그 러시아에서 오신 물리 선생님이 계셨어요. 보고 계신가요? 이시칼페 선생님. 네. 그분이 살짝 천재 괴짜 느낌이셨는데 그분이 일반 물리학 수업하실 때 뭔가 늘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매직 포인트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토크에 대한 운동을 분석할 때 최대한 벡터가 많이 지나는 점을 잡으면 그 분석이 쉬워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매직 포인트라고 불렀고 그냥 솔직히 그냥 어감이 재밌어서 그 팀명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선생님이 쓰시던 단어로 팀명이 된 거네요. 혹시 지도교사셨나요? 아니요, 아쉽게도 알고 다른 계세요? 모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꼭 전달이 계신다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기회로. 네. 선생님에서 출발한 매직 포인트로 이렇게 입상해서 당당한 선배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옆에 계시는 김예린 선배님은 팀명이 뭐였나요? 저희 팀명은 트윈이라는 팀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팀 구성원이 김예린, 임정인 이렇게 해서 2명이었어요. 둘 다 이제 이름 끝에 인자가 들어가니까 이걸 잘 이용을 해서 이름을 짜보자 해가지고 트윈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또 쌍둥이를 영어로 말하면 트윈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와도 연관을 지어서 우리는 이렇게 쌍둥이처럼 매일 실험실에 gat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를 좀 재미있게 풀어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네, 트윈. 지금도 쌍둥이처럼 잘 지내시고요. 방금 전까지도 그 친구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할머니가 돼서도 둘이 연구실에서 손 꼭 잡고 보다 나은 지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대됩니다. 네, 우리 트윈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제가 조금 전에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도 좀 예상이 됐을 것 같은데 연구 아이템을 정하는 게 사실 시작인데 우리가 아이템을 딱 정해야지 계획서를 쓰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아이템을 선정할 때 어떻게 좀 선정을 해서 참가를 하셨는지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저와 지금 눈이 마주친 우리 최시은 선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꽂히면 진짜 열정을 다하는 스타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운이 좋게도 식물 생체 모방 공학이라는 분야에 진짜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담쟁이 덩쿨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다가 제가 마침 고등학교 때 환경 동아리를 하고 있었고 그때 그달의 주제가 사막화였는데 그 사막화를 담쟁이 덩쿨을 생체 모방해서 해결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와 그 당시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던 문제가 잘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한번 딱 꽂히면 끝까지 파는 스타일이군요. 대단하다. 그 온 가족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찾은 보람이 있네요. 네. 원하는 성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럼 아까 그 우리 닭진드기 얘기하셨던 우리 민현웅 선배님은 어떤 아이템을 연구하신 거예요? 저도 그때 약간 버섯, 균 이런 곰팡이 같은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음. 그 대회 이전에 그 살충제가 달걀에서 검출이 돼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문제를 이 그 균을 이용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랑 관련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험이랑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이 백간균이라는 균이 이 닭진드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험까지 해보는 것까지가 제 연구 주제였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때 사회적으로 좀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주제를 찾고 결국에 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우리 주변에서 연구 주제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또 오늘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2021 온라인 설명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공식 질문 한번 갈까요? 여러분 한그루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자, 한그루에게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란? 네, 최시은 선배님.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한사체를 통해서 인생이 통째로 바뀐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꿈이 일관되게 CEO였고 그 CEO라는 꿈을 한사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한사체를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대회에서도 수상을 하고 또 특허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학에서는 창업 특기자 전형으로 일단 대학을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에 와서도 꾸준히 3년 이상 그 같은 주제로 가지고 실험실을 빌려서 계속 동일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창업을 해보라고 계속 설득을 하셔서 나는 젊고 잃을 것도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업 활동을 하고 지금도 한사체의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창업을 하셨어요. 네.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고. 네. 와, 대표님이셨네요. 어, 일단 어릴 때 꿈이 어릴 때라고 하면 몇 살 때쯤? 그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그때부터 나는 CEO가 될 거야. 네. 대단한 꿈입니다. 네. 대단한데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끝나고 자세히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네. 자, 그러면 우리 제 옆에 계시는 우리 김연희 선배님, 오늘 나온 한그루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선배님이시잖아요. 나에게 한그루 이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랑스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그루 대회, 그러니까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때는 그냥 이런 멋진 큰 대회에서 내가 상을 탔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지금 한그루로 몇 년간 활동을 해오면서 이렇게 멋진 사람들, 이렇게 좋은 한그루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다는 게 그게 정말 더 자랑스러워졌고 그래서 지금 이 대회에 참가하실지 안 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막 계시다면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김연희 선배님에게 우리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는 하나의 자부심이네요. 좋은 대답이에요. 인터뷰를 할수록 제가 지금 좀 약간 감탄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 느끼고 계시죠? 네, 사실 저희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되면 특전으로 해외 탐방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간에 대한 언급은 아직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단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다 해외 탐방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다녀오신 분이 있으면 좀 후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민형훈 선배님, 네, 해외 탐방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이랑 네덜란드로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관광도 하고 뭐 좋은 호텔에서 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에서 해외 탐방 가면서 이 독일의 포츠담에 있는 천체물리연구소나 네덜란드에 있는 해양연구소 같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들에서
이 연구자분들께 직접 설명도 듣고 또 이 현지에서 유학 생활하고 계신 이 한국인 분들께서 그 유학 생활에 대한 조언이나 경험 같은 것도 막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견학도 하고 네, 현지 분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처음에 일단 여행부터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좋았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 그게 다 경험이죠. 네. 그렇게 해서 견학까지 하시고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면 도전을 했을 텐데 안타깝네요. 네. 해외 탐방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조금 인터뷰를 더 해 보고 싶은데 저희가 허성범 선배님도 해외 탐방 다녀오셨다고? 네. 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는 기수가 조금 달라서 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렇게 알짜배기만 어. 골라서 갔었는데 아 내가 조금 더 네. 알짜배기로 갔다 아, 왔다. 조금 더, 네. 자 그럼 해외 탐방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렇게 유럽의 좋은 나라들만 골라서 여행을 가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뭔가 여행으로서의 유흥적인 측면도 너무너무 좋았고, 근데 그걸 뛰어넘는 부분이 이제 어떤 과학도로서의 견문을 많이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일반인으로서 가기 힘든 유럽의 입자물리 연구소나 아인슈타인이 공부했던 취리 공과대학 이런 데 가니까 확실히 좀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런 패러다임을 스스로 깨부시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들을 다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 두 분 이렇게 해외 탐방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더더욱 지금 참가를 고민하시는 우리 학생분들 의욕이 불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본인이 참여했을 때 뭐 꿀팁이라던가 여러 가지 팁들을 오늘 따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수많은 대한민국의 과학 영재분들께서 참가를 해볼까? 저 선배들처럼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우리 한사칠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분들을 위해서 각자 선배님들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김예린 선배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다른 말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가 종식된 내년 한그룹 모임에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지원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는 최시은 선배님.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멋있습니다. 이 도전을 위해 우리 같이 더 좋은 세상,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공익 광고 같다. 네, 아주 아름다운 문구예요. 네, 그리고 우리 허성범 선배님도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원하지 않으면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아이디어 지금 없으시더라도 고민하면 분명 떠오르고 그걸 더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지금 꼭 지원하시고 저희 한그룹 후배님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민영훈 선배님. 지금 한사칠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 다른 사람들 만나기 어려운 시기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참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도 다양하게 만나고 뭐 새로운 연도 쌓고 그러한 기회가 새로 생기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네, 힘차게 화이팅까지 외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그룹 선배님들의 응원 메시지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그룹 선배님들이 준비한 토크 콘서트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이제 저는 마이크를 우리 한그룹 선배님들에게 넘기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를 준비하고 계신 많은 고등학생 여러분. 저는 현재 한그룹 총기수 회장을 맡고 있는 사기 수상자 김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그룹가 전하는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그리고 대회의 여러 가지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약 10분간 한그룹가 되어서 좋았던 점들, 그리고 한사첼 대회 진행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꿀팁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수상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그룹가 되어서 좋았던 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앞에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상금 외에도 하나 입사 시에 서류 전형에서 특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이렇게 특전을 받으셔가지고 1차 통과를 거뿐히 하신 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해외 탐방에서 여러 연구소를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화큐셀 연구소에 직접 방문해서 둘러본 적이 있는데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엄청난 한그루 네트워크. 그리고 보고 계신 사진은 한그루 공식 모임에서 배웠던 문경수 님이신데, 이러한 유명한 분들의 강연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명함 스캔 어플 리멤버의 초기 창업자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화그룹 계열사에 다니고 계신 직원분들과의 멘토링도 정말 좋았는데요. 한그루의 일원이 되면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기적인 한그룹 모임을 통한 친구들과의 단합입니다. 한화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공식 모임을 주최해 주셔서 저희끼리 만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교류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곳이에요. 또한 1년에 한 번은 기수끼리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경비까지 지원해 주셔서 기수끼리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그룹끼리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그룹은 한화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도 자주 참여합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한화 이글스의 야구 경기를 보러 갔을 때의 사진인데요. 이때 치킨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불꽃놀이와 같은 축제의 티켓을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가봤는데 진짜 편하고 줄 설 필요도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멋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그루가 되기 위해서는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라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사철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한사채, 그리고 몇 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 선정을 할 때 꿀팁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연구 주제를 어떤 걸로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이 5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먼저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가 지향하는 연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변화에 대한 고찰 등 병들어가는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여러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는 친구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대회니까요. 최근에 있는 사회적 이슈나 연구 동향 등을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개성이 있는 연구 주제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니라면 거의 반년간 지속되는 연구에 집중하기 힘드니까요.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좋은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서 주제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홈페이지에 저희 기수상자들의 연구 보고서가 모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해서 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연구 기획서 작성에 대한 팁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연구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기획서를 보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눈에 띌 수 있게 본인 연구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에 있던 관련 연구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개성 있고 창의적인 주제를 생각해냈더라도 비슷한 연구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참고 논문들을 많이 찾아본 다음에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표현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의 발전 과정을 녹여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구상하면서 여러 실패를 겪을 텐데 이 실패들을 발전시켜서 더 생각해보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2차 예선과 본선에 관한 짧은 소개입니다. 여러분들 2차 예선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면접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가려서 실력대로 이렇게 뽑는 면접이 아니라 고등학교 친구들의 여러 가지 열린 생각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행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도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그런 무서운 면접이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요. 예를 들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단점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황해 하니까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참고 논문도 추천을 해주셔서 실제로 본선 준비 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네, 다음으로 본선 때. 본선 토론 시간에서는 심사위원분들께 저희의 연구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토론보다는 토의에 가까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부족한 질문을 질문하고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막 다른 팀의 단점을 찾아내서 이렇게 깎아내리기보다는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을 고민해보고 이 고민이 스스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물론 다른 팀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쇼케이스에서는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소 긴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내 연구를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렇게 멋있게 잘 채워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잘 즐기면서 대회를 마무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한그루가 생각하는 저희의 수상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우선 독창적인 연구 주제. 주제에 있어서 당연히 유사 연구나 기술이 없는 독창적인 연구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연구는 되었지만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 그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 내가 직접 실제 적용 가능하고 효율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실 막 A부터 G까지 다 완벽하게 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보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하기 어려운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적절한 증빙 없이 결과물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직접 해낼 수 있는 수준의 연구를 가지고 와서 확실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 장점이었다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 최빈국까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했었는데요. 이게 하나사이언스 챌린지의 지향점인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에너지의 활용에 있어서 저희의 연구 주제가 좀 부합을 해서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연구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 한그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한그루 모임에서 여러분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